제19편 부도지 28회 하나라의 하왕. 전후에서 단군 왕검이 관중의 제왕여성인 왕검성을 낳은 사이에 반란을 일으킨 도여와 이에 동조한 우순을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가 제거시킨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하고 있으니 그 이름이 하우입니다. 부도지 제19장. 단군 왕검이 파견한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수는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유호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 했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도발하니 수는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몸둘 땅을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려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강 북두칠성의 다른 이름. 요는 오미의 난 이후 부도의 뜻을 고역하고 잘못된 욕을 만들어 두 번째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장후애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머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우가 곧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 말하고 상의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요씨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이때 우가 돕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보수하고 요씨에게 항거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였다. 순의 두처, 유순의 눈을 가린 요의 딸 아황과 여영이다. 투신한 강물이 동정호에서 나오는 상수이다. 하우가 우순의 머리를 처단하고 돕을 옮겨 하왕이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우가 단군 왕검에게서 받은 봉지가 핫땅이었고 이곳을 기반으로 도유와 우순이 제고되고 비호 있었던 제왕의 성인 관중의 왕검성인 양성을 장악하고 황제를 칭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주, 화왕, 창산, 창성, 하성, 하산,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성으로 하성이란 이곳이 하나라가 기반된 곳이며 천주가 있었던 성도라고 했습니다. 아황과 여영. 제순은 하늘의 우를 청구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17년 뒤 제순이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고 우는 순의 아들 상균에게 양보하고 양성으로 피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떠나 우에게 인사를 드렸다. 우는 그제야 천자 자리에 올라 남면하고 천하에 임했다. 나라 이름을 하우라 하고 성을 사시라 했다. 조작된 현재의 중국사에서는 요애들을 순이 이었고 하우가 순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와 판소리 단가에서는 우순이 하우에 붙인 곤을 죽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하우가 우순을 죽였고 요의 딸이자 우순의 부인인 아황과 여영은 소산강에 빠져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에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악발로 벽파를 치고 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시를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일야에 높이 떴노. 옛적 애들은 동정 이제야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 잠이 지은글 동정으로 제공이라. 지광은 700리 파강은 1001세 천의 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외 수상 1000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창우산 검은구름 오영금 끊어지니 황릉묘 점원비에 이비에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이지만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역사 속 강릉 경포의 동정호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정호에는 창우산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동정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백의 영왕 동순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동정호는 또한 조선의 정조대왕이 읊었던 동정호로서 우리의 인식 속에 빨리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지명입니다. 순임금이 죽은 창우산의 지명을 밝혀보면 창우산 중국 호남성 영원현의 동남쪽에 있음. 순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가 붕어하였다 하는 곳임. 일명 구이라고도 함. 호남이란 동정호의 남쪽으로 현재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창우산이 영원현에 있다고 했으니 이 지명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영유의 고족과 건치연역을 인용하면 영원, 현에서 북쪽 40리에 있다. 본래 고려 정수현인데 영청으로 고쳐서 영광에 붙이고 뒤에 현령을 두었다. 태조 5년에 또 영원, 유원 두 진이 와서 합쳐서 영영현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정주에 있는 물이 정수입니다. 정주는 또한 관중지역의 귀주라고 했습니다. 귀주는 우순의 고향인 관중지역 영흥의 박터입니다. 우순이 고향에 묻혔던 것입니다. 평안도 용유의 사원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갈량의 사원이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19에 나오는 황릉묘란 황주에 있는 묘로 황해도 황주는 제왕의 도시 관중의 박터인 영흥으로 영흥은 우순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순이 자신의 고향에 묻혔던 것입니다. 하나라 우의 반란 부도지 제20장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였다. 서남 제족을 정벌하여 제우라 하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도산 안희성 회남시 인근에 있다. 절강성 백예산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도산은 안희성에 있다.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우가 곧 수르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서방에 살면서 묘의 후손을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 제족과 연락하니 그 세력의 힘이 왕성하여 스스로 읍을 이루었다. 도산은 홍택고 좌측 회수가 지나가는 안희성 방부 인근에 있다. 회계에 사는 우가 죽어 묻힌 곳이라 하지만 우는 유호씨에 대항하다가 강소송 모산에서 사망한다. 모산 구용시 율량 지역에 있다. 도교 상청파의 발원지라고 한다. 유호씨가 곧 권사를 보내 우에게 타이르기를 요는 천수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지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하였다. 세상은 토속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군을 훔쳐 사육의 횡포를 자행한 곳이다. 지왕이 만약 천군을 대항하는 곳이라면 능히 1호를 개폐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왕이란 수의 요체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정리요. 세상의 일이란 그 정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위에는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가 평등하여 제적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대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1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황궁시와 유인시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부도지 제24장. 유호씨가 이와 같이 단단히 타일러서 제법을 폐지하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가 완강하게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협이자 모욕이라 하여 곧 무리를 이끌고 유호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수차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 이에 하중들이 비분하여 죽기를 원하는 자가 수만이었다. 이는 거의 다 우와 함께 치수를 한 무리들이었다. 우의 아들 게가 대군을 이끌고 유호씨의 읍으로 진격하여 오니 유호씨의 군은 불과 수천이었다. 그러나 하나라 군사가 싸우면 반드시 패하여 한 번도 전적을 드높이지 못하였다. 게가 마침내 두려워서 퇴진하고 다시 공격하지 못하자 그 무리가 격앙되었다. 이에 유호씨가 하나라 백성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차 서남 제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리를 이끌고 가니 그 읍이 자연히 없어졌다. 부도지 제25장. 이로부터 천산 남쪽 태원의 지역이 뒤숭숭하고 떠들썩하며 주인이 없는 것과 같아서 소위 왕이란 자는 눈이 멀고 백성은 장님이 되어 암흑이 거듭 겹쳤다. 강자는 위에 있고 약자는 아래에 있어 왕과 제후를 나라에 봉하고 생민을 제압하는 풍속의 폐해가 만연하여 고질이 되고 마침내 서로 침탈하기에 이르니 헛되게 생명을 죽이고 한 가지도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나라와 은나라가 다 그 법으로 망하고서도 끝내 그 까닭을 알지 못하니 이는 스스로 부두에서 떨어져 나가 진리의 도를 들을 수 없게 된 까닭이었다. 어느덧 유호씨가 그 무리를 이끌고 월식 생성의 땅에 들어가니 즉 백소씨와 흑소씨의 땅이었다. 백소씨와 흑소씨의 후예가 오히려 보금자리를 만드는 풍속을 잊지 아니하고 높은 탑과 계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천부의 본음을 잊어버리고 탑을 만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 도를 와전하여 이도가 되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싸우고 정벌하기를 일삼았다. 마고의 일은 거의가 기괴하게 되어 허망하기도 남은 흔적이 아주 없어지니 유호씨가 두루 제족의 지역을 돌며 마고와 천부로의 이치를 설명하였으나 모두가 의아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직 그 옛일을 맡아보는 자가 송구스럽게 일어나서 맞이하였으므로 이에 유호씨가 본래 이치를 말하며 그것을 전하였다. 자, 우선 하나라 우임금이 단을 설치한 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흰도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재앙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주의 공이 또한 척도 신지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왕태후가 척도 신지의 척 주변 지역의 사람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도산, 척도. 도산은 척에 있었던 지명인 것으로 이렇듯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화산의 남쪽 관중의 구중궁궐의 토지역을 화양의 척이라고 했습니다. 하우인 김수로왕이 제후요와 우순이 단군왕검의 특사 유호씨에게 제거되어 비어 있었던 제왕의 관중의 한성 국내성을 장악해서 그곳에서 하왕인 황제를 칭하고 제후들을 임명하고 조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하우인 김수로왕이 죽은 모산과 태원의 지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산, 경상도 안동의 산천을 인용하면 모현, 기란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란과 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명나라란 명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든지 또는 황제를 선포해서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신중 동궁 여지 승남에서 명지역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부평도의 도부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하우가 죽은 모연인 기란과 길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 창녕의 군명 하성은 하우인 자신의 처음 봉지라고 했습니다. 하우가 황제를 인가하는 천조가 있었던 자신의 봉지에서 결국 단군왕검의 득사 요시와의 싸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 현의 군명을 태안 문성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실영 골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는 문성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황해도 문화현은 삼성인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었던 모두가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태원이 바로 하우가 처음 봉지로 가지고 있었으며 죽은 모산이 있었던 기란으로 그래서 태원 지방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했던 것입니다.